1986년에 그 챌린저 폭발 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발사 73초 만이었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아주 작은 고무부품 오일이 하나 결함이었다는 거. 정말 단 하나의 약점이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린 건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 단일 실표 지점, 그러니까 SPOF의 아주 극명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어느 한 부분이 딱 고장나면 전체가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지점.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이런 숨겨진 SPOF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방법에 대한 분석인데요. 복잡하게 얽힌 요즘 시스템 속에서는 이런 약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 자료에서는 그래프 모델이라는 분석 방법을 쓴다고 나와 있어요.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는데 이걸 활용한다는 거죠. 네,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SPOF 탐지가 왜 중요하고 또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현대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 SPOF가 숨어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중앙 인증 서버 같은 거요. 액티브 디렉토리나 SSO 같은 거. 그런 거 다운되면 정말 큰일이죠. 네, 갑자기 모든 직원이 로그인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아니면 특정 지사를 연결하는 라우터 하나가 딱 말썽을 부리면 그 지사 전체 업무가 그냥 마비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클라우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리전, 그러니까 지역에만 너무 의존하면 그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전체가 먹통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시스템 복구 절차를 아는 유일한 담당자가 갑자기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딱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인 거잖아요. 네. 그럴 땐 정말 사람 자체가 SPOF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을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분석 방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자료에 보니까 S4F인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나오던데요. 이게 바로 그런 분석을 위한 건가 보네요. 네. 인프라를 노드, 그러니까 서버나 장비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엣지, 이건 연결선이고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지도, 즉 그래프로 먼저 그리는 겁니다. 시스템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도로 만든다. 그렇죠. 그런 다음 분석하는 방식인데 이게 단순히 실시간 위협을 탐지하는 도구들, 예를 들면 사이그라프 같은 것과는 목적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실시간 공격 탐지 도구들은 말 그대로 지금 들어오는 공격을 막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은 시스템의 청사진 자체를 보고 구조적인 약점, 그러니까 잠재적인 병목 지점, 즉 SPOF를 미리 찾아내는 데 더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이군요. 네. 특정 지점, 서버나 장비를 제거했을 때 전체 공격 경로가 얼마나 차단되는지 이걸 시뮬레이션에서 그 지점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거죠. 그럼 그 중요도는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요? 자료의 경로 기반 분석이랑 중심성이란 개념이 나오던데. 네,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경로 기반 분석은 쉽게 말하면 공격자가 시작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길, 경로를 다 파악하는 겁니다. 네. 이면 막힐수록 더 중요한 지점, 절대적 SPOF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경로 차단율로 평가하는군요. 그럼 중심성, 특히 매개 중심성이라는 건 뭔가요? 이게 핵심 지표처럼 보이던데요? 네, 매개 중심성, 비트윈랜스 센트럴리티는 특정 지점이 얼마나 많은 경로들 사이에서 환승센터나 교차로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교차로 역할이요? 네. 여러 경로가 반드시 그 지점을 거쳐가야만 한다면 그 지점의 매개 중심성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점수가 높을수록 SPOF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분석은 실제 공격 경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런 교차로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계산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실제로 분석한 사례를 보니까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열려갈 게 노드로 구성된 가상 인프라를 분석했는데 총 공격 경로가 470개나 됐다고요. 네, 그 분석 결과를 보면요. 인트라넷 MGTMS 서버라는 노드를 제거했더니 경로의 61.7%가 차단됐다고 나와요.
또 서버 액세스 게이트는 55.1%, 상당하죠. 네, 정말 높은 수치네요. 그런데 더 흥미로웠던 건 그 누타닉스 서버 사례였어요. 아,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 누타닉스 서버는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어떤 사고 이력도 전혀 없었어요. 네, 문제가 없었던 서버인데. 네. 그런데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니 이 서버를 제거했을 때 전체 경로의 50.6%가 차단되는 아주 핵심적인 지점으로 밝혀진 거죠. 이런 걸 조용한 SPOF라고 부릅니다. 조용한 SPOF.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의 구조적인 핵심 약점이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 장애 이력이나 평소에 발생하는 경고 알림 빈도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봐야 보이는 약점인데 바로 그래프 분석이 이런 걸 밝혀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랑 실제 구조적인 중요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분석을 하려면 일단 시스템 구조를 그래프 데이터로 만들어야 할 텐데 이걸 설마 일일이 손으로 다 그리진 않았겠죠? 하하, 네, 다행히도요. 자료를 보면 방화벽 설정 파일이나 네트워크 구성도 같은 내부 문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실 문서들이요? 그걸 LLM,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분석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데이터, 보통 graph.json 형태인데 이걸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도 활용했다고 해요. 오, LLM으로 문서 분석해서 그래프를 자동으로 만든다니 분석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는데요? 네, 그렇죠. 분석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여러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보면 이런 SPOF의 위험성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크라이나나 대만의 중앙 시스템이 공격받았던 거나 미국 재무부나 아멕스처럼 제3자 공급 업체를 통해서 사고가 터진 경우도 있었고요. 아, 네네.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국내에서도 SKT 중앙 시민징 서버가 해킹당했던 사건, 이것도 결국 단일 지점의 취약성에 큰 피해로 이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SKT 사례는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죠. 탈중앙화하지 않으면 붕괴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제3자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 문제도 결국은 SPOF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SPOF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의 SPOF를 찾아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건 분석 결과로 나온 SPOF의 등급이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절대적 SPOF, 그러니까 제거 시 경로 차단율이 아주 높은 지점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 어떤 조치요? 이중화 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예 시스템 설계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상대적 SPOF는요? 덜 치명적인 경우엔? 상대적 SPOF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역을 더 잘게 나누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하거나 접근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석이나 대응도 AI가 점점 더 많이 하게 될까요? 네, AI 기반의 자동화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면 현재 우리가 쓰는 암호화 방식 자체가 거대한 SPOF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암호가 그냥 다 뚫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하기 어려운 새로운 암호 기술, 즉 양자 내성 암호 PQC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로 시뮬레이션을 더 정교하게 하는 방향도 있고요. 기술 발전에 따라 SPOF의 형태도 또 그걸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법도 계속 진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끊임없이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 그래프 기반 분석이라는 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점, 경고가 자주 뜨는 지점을 넘어서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적 약점, 그러니까 진짜 SPOF를 찾아내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걸 통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방법론은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시거나 사용하시는 시스템의 숨겨진 위협을 평가하고 또 한정된 보안 자원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과연 공격자들은 더 발전된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우리 조직의 SPOF를 얼마나 더 빠르고 더 교묘하게 찾아내려고 할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